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 방송 시작 직전까지 모든 언론을 이렇게 도배질하는 것은 그것이 충격적일 수도 있고 흥미진진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주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공개되는데,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가 그 주말에 윤 대통령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적 이게 통신을 한 거, 그중 윤 대통령이 한 말로 그 적혀져 있는 것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라졌다는가 뭐 물러났다거나 뭐 그런 표현으로 당이 조용해지니까 앞으로 잘해달라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저 망원렌즈로 사진 기자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걸 이게 찍어가지고 이게 언론에 노출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황한 권 대표가 이런저런 말로 무슨 대통령을 옹호하는 말을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지요. 아주 결정적으로 두 차례 가출해갖고 선거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두 번째 가출은 이 투표율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울산까지 후보가 내려가서 달래갖고 오듯이 자식 같은 사람을. 제야에서 후보 단일화 운동 추진을 하고 좌파와 정면 대결해서 가투를 벌였던 그런 세력과 단체, 저도 그 중에 일원이었습니다만 그 장면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이게 만고역적질을 하고 있다, 이 이준석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농공행상 과정에서 이건 전범 1호예요. 대통령 선거에 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내부 총질만 아니었더라면 더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낙선시킬 뻔했잖아요. 내부 총질을 엄청나게. 그리고 그가 징계 사유로 쳐들어대고 있는 일반 성접대 또는 향응접대 사건은 그건 증거가 명백해요. 향응접대만 하면 빠질 수가 없고 증거 조작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징계에서는 무슨 전범 징계위라는 걸 못 만드니까 그건 아예 다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가슴에 그것이 응어리질 수밖에 없지요. 저는 문민시대 이래에 깨놓고 얘기했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식사도 단둘이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른이 저에게 한 얘기 중에 밖에 나가서 입이 간질간질한 거 대통령 이런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 잘못하면 할 뻔했던 그런 공개돼서는 안 될 얘기들을 지금까지 저는 머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죠. 내부 총질했다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권성동에 의해서 이것이 공개됐다. 이게 얼마나 어설프냐, 이게 얼마나 어설프냐.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권성동은 원내대표직을 물러서라 아주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물러서라. 이제 그만하면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누구나 한 번쯤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당대표가 되고 싶다, 원내대표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꿈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일단 원내대표까지 올라서 자기 능력이 검증되고 그래야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만한 그런 저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가 오를 수 있는 최고지에 오른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만두고 세월을 다니다가도 저 사람은 그 당시 여당 또는 야당의 원내대표였다, 과거 말로 하면 원내총무를 지냈다. 그거 아주 훌륭한 명정감이지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한계를 완전히 드러냈다. 고비고비마다 그의 어설프고 서툴고 지혜롭지 못하고 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국민의힘당을 추락시킨, 제 기억으로 3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첫째, 검수완박법을 덜렁 합의해줘가지고 그게 말이 꼬이는 거야. 그걸 무효화한다고 하는 거.
그게 완전히 야당에게 얕잡혔지요. 이런 원내대표, 여당이 이런 원내대표 갈지도 못하고 요 만만하다 이거야. 이 권성동이라는 자는. 그 지지율 탁 떨어졌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압력을 가해가 7급으로 정무직 행정관 추천했는데 이게 9급이 됐다. 그 불평을 그런 식으로 털어놔가지고 젊은 이들의 감정을 촉발시켜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번에 이건 또 뭐예요? 결정적으로 이거 주말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또 떨어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권성동이라는 자는 대통령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짐이 됐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당에도 짐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야당으로부터, 저 거센 야당으로부터 만만하게 보이게 됐다. 둘째로는 107명, 본인을 빼고 106명의 국민의힘당 다수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미 두 차례 잃은 거 제가 제 측근 중에서도 현직 의원이 있으니까 다 알아보면 잃었는데 이번 이 일로 완전히 국회의원들,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신뢰도 잃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갈 길은 집에 돌아가야지. 별 수 있나요? 집에 돌아가서 지난 세월 국민의힘당 야당 또는 여당의 이 원내대표까지 올랐던 그것을 추억으로 삼고 친구인 윤 대통령을 반성하고 명상하고 자신을 달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야인으로서 찾아야 된다. 결론, 권성동 대표는 물러서라. 어떻게 물러서느냐?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라. 그것이 대통령에게 이 이후에도 짐을 지우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당 106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안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자가 이번에 이 대통령하고의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아마 기가 펄펄 날 거예요. 기가 펄펄 나라. 저는 그걸 생각해보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우리가 제야 세력의 일원으로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정치적 부상까지도 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일정 부분 조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범 1호라고 단지한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 이준석이가 이번에 이 또 텔레그램 파동으로 기가 나가지고 뭐 울릉도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국민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소란을 끼쳐서 송가든지 한 말이 없는 자예요. 이게 만일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제 손자 중에 둘도 20대인데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이 저게 젊다는 이유로 그걸 옹호하려고 한다. 그건 어른들이 나서서 그 젊은이들을 설득해야지. 그리고 권성동이 같은 사람이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할 힘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권성동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지켜보겠습니다.